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으니 발표를 해야 한다. 나는 간다.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은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 당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상황을 좀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그날이죠. 그날 당일 점심 이후부터 밤 9시 한 33분 정도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일단 대통령실로 들어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당일날 조금 전에 이 사실을 알고 5층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인 영향, 악영향을 끼치는 건 뭐 불문 가지고 이게 70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거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이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서 검찰이 조사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국무위원들 특히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세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당시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와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조태열 외교장관이 대통령한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김 전 장관을 만나서 물어본 거죠.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다 이미 대기하고 있다. 언론도 밤 10시에 특별 담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놔서 더 이상 어떤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 직전에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한 5분 정도, 10시 17분부터 한 5분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절차,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다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사안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을 제출받는 데 충분한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걸 국무회의 정식으로 어떤 안건으로 제출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에 한덕수 총리 등 소수 국무위원과 그냥 의견을 교환한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정식으로 안건으로 그걸 제출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사전에 조금 물어보고 그 11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는 그냥 한 5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뒤에 11명이 모인 뒤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일방적인 이제 통보만 있었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과 개헌법이 정하는 선포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라고 검찰은 그렇게 공소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서 원래 법령대로라면 국무총리에게 먼저 건의를 하고 이제 대통령에 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국무총리를 제치고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이것도 위법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국법상 행위를 하려면 국무위원들이 부서 이게 사인을 그거의 문서에 해야 되는 건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해당 문서에 부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못했다라는 거죠. 아예 그 서류 자체가 없었으니까 부서를 하고 말고 할 그게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무회의 절차 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모두 헌법과 개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 관련된 내용과 대통령의 멘트가 좀 더 들어가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것이죠. 윤 대통령은 또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제2수사단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김 전 장관이 준 내용에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인사기획관이 그런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2수사단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선포 이후에 선관위 등의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